현충원에서 추념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이 같은 내용의 강한 추념사를 연설하겠다라는 걸 북한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보세요. 공교롭게 현충일을 하루 앞둔 어제 그것도 북한이 날짜를 딱 겨냥을 해서 미사일 도발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김병진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 현충사에 추념사에 우리가 북한 입장에서 북한의 도발이 언급되냐 안 되냐 이거를 좀 북한이 눈여겨서 보고 볼 것 아닙니까? 이거 시험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아주 오래된 역사를 이제 딛고 넘어서서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 이런 것들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상태 속에서 북한의 계속되고 거듭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과 도발 속에서 더 굳건한 안보 태세를 지켜나가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갈림길에 있는지는 북한의 행동, 태도에 또 달려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난 날을 지켜보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위협과 도발보다는 이제 이 내용을 딛고 넘어서는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냈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현충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짧은 내용 속에서 단호하게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 추념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영웅이란 단어를 꼽겠습니다. 추념사에 이 영웅이란 메시지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웅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이게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싸우셨던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일상에서 제복을 입고 활동했던 사람들의 영웅들까지 소환을 내기도 합니다. 언젠가부터 이렇게 제복을 입고 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온 분들이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제대로 존중받고 존경받고 있는가? 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고민들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준비했던 추념사 내용이, 왜냐하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있음 직후 뭐 규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줄곧 문재인 정부의 메시지는 북한을 향한 유화적인 메시지였잖아요. 대화를 제의하고 이럴수록 남북 관계는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는데,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버전의 추념사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군요. 북한이 도발을 해왔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잘했다라고 당근을 주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대응을 하겠다, 짚고 넘어가겠다 라는 메시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추념사에 발현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춰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 내용처럼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과정에도 애써 그 내용들을 외면해 왔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전 세계를 향해서 당시 보여줬던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를 위해 나아갈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 어떤 비핵화에 대한 진전 노력도 하나 이루어진 바가 없죠. 오히려 이제 7차 핵실험만 더 앞당겨졌죠.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 문제 등에 대해서 전 국제사회가 볼 수 있는 사찰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하지 않은 채 말로만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사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시민들이 기만하고 우롱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도 거듭 새 정부를 시험하듯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평화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그저 전략적 인내로 뒤에 물러서서 뒷짐지고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의 안보 능력을 강화시키고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원칙을 지켜볼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이 한 걸음 노력하고 나오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보답도 당연히 하겠다는 메시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대화를 추구하되 동시에 안보적으로도 튼튼한 안보를 챙기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저는 참 울림이 있는 게요.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는 표현이 가슴을 좀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돌직구쇼 우리 전에 이제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이 정치 참여 선언했던 그 시절에 제일 처음 만났던 그 천안함에 같이 탑승했던 생존 장병들을 만났던 얘기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희생했던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남겨져서 눈물로 나를 지새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가슴 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한 보험 문제도 확실하게 챙겨가면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만큼 오늘에 있는 추년사의 메시지들이 앞으로 새 정부가 가야 되고 있는 보훈과 안보에 관한 정확한 방향성도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